아직도 중고층이 조금 이제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이제 소진되기 전에 좀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방문을 해서 제가 이제 동호수를 골라드릴 거니까 예약을 이제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회천대방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옥정 대방 5차 얼마나 남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84A의 선착순까지 끝난 상황에서 아직도 좋은 동호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결론만 이제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로얄동은 이제 거의 소진돼 버렸고요. 로얄층은 아직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잘 찾으면은 내가 이제 미리 분양을 받으신 분들보다 그에 준하는 동호수를 아직은 이제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동호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에 대한 얘기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는 편이지만 잔금 대출이 중도금 대출보다도 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잔금 대출이 굉장히 나오기가 쉬웠는데 요즘에 이제 정책적으로 좀 집을 여러 채 가지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660세대 중에서 이번에 이제 아파트로 해서 2,807세대를 분양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오피스텔 853개가 남았는데 저는 얘도 약간은 기대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옥정 대방 5차 이번에 뭐 분양가가 6억이다 어쩌다 이러면서 좀 비싸다 이런 평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좀 싸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오피스텔의 특성상 이제 뭔가 이렇게 투자 가치가 아파트보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죠. 그죠? 근데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일반적으로 싸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옥정대방 5차가 완판이 된 다음에 오피스텔도 갑자기 이제 분양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훨씬 싸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제 투자로서가 아니고 실거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옥정대방 5차의 인프라를 다 누리면서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실거주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오피스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좀 나중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84A 타입과 84B 타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어떤 대출을 받을 거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동호수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84A 타입에서 조금 좋다고 얘기하는 애들, 예를 들면은 이제 밑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그 백오동의 4호 라인 이런 애들은 지금 보면 좀 더 비싸요. 10층을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10층이 분양가가 얼마냐? 5억 9,700이 살짝 넘어가는 모습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나는 신혼부부니까 6억까지 대상 주택에 해당이 되니까 나 그러면은 디딤돌 대출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발코니 확장비가 이제 4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5억 9,700만 원과 이제 400만 원을 합산을 해가지고 6억이 넘어가요. 왜 이게 중요하냐? 아파트 가격을 매길 때 분양가랑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금액까지 더한 금액으로 이제 디딤돌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6억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게 6억 아래인 줄 알았는데 디딤돌 대출이 안 나오네. 이렇게 이제 앞불싸하게 이제 실수를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통 소득 제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득 제한이 넘어버려서 나는 어차피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는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냥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동호수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84A의 이제 좋은 동호수로 이제 대방에서 분양가를 높게 잡아놓은 애들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좋은 동호수를 고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방에서 이걸 좋은 동호수라고 분류를 해놓고 분양가를 좀 더 높게 책정을 해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항상 이 정답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사람의 이제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백오동이 제일 선호동이었고 백오동의 4호 라인이 됐어요. 백오동 4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높은 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이제 그 푸르지오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엄청나게 이제 로얄층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저층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옆에 뭐가 있죠?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제 대로변에서 차량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분양가가 이 내측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같은 층 기준일 때. 근데 그럼 난 3천만 원 더 돈을 내면서 이렇게 옆에 이제 대로변에 차량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야 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4A와 이제 84B나 이제 128AB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뭐 문자 받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부동산이 같이 가서 이제 동호수를 골라주는 게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받고 이제 좋은 동호수 받아가실 분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연락 한번 달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128A와 이제 B가 있는데 얘네들은 제가 이제 깊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지는 않고 있는데 왜냐면은 얘네들은 딱 이제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 호수뷰 보고 싶다. 1번 그리고 2번
나는 아니다. 해만 잘 들면 된다. 그리고 3번 나는 A타입이 중요하다. 나는 B타입이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취향껏 해가지고 로얄동 로얄층을 고르시면 되긴 하겠는데 이 호수뷰를 보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호수뷰보다는 약간 그 가성비를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남양 쪽을 보고 있는 해가 잘 드는 집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얘네들은 아직도 이제 지금 가셔도 로얄동 로얄층을 고르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이제 대출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디딤돌 대출이 있었는데 이 디딤돌 대출이 과거에는 완전 깡패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도 나도 얘 받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천 신도시가 아직도 지금 덕계역 인근을 보게 되면은 5억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5억 아래로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5억 원 이하의 주택이잖아요. 그러면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신혼부부분들한테는 이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남편분 직장이 좀 좋다.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부부 합산했더니 소득 금액이 넘어가 버렸다. 이래서 못 받는 경우도 많긴 많지만 어쨌든 받을 수 있으면은 금리는 이제 최저기 때문에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디딤돌 대출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이에요. 이게 뭐 2억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갖고 집을 어떻게 사? 지금 보시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뭐 2억 4천. 신혼부부 정도 돼야지 뭐 3억 2천 정도 되면서 좀 쓸만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대방 5차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5억이잖아요. 근데 신혼부부거나 아니면 이제 두 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제 뭐 4인 가구나 뭐 이 정도쯤 된다 그러면 근데 이 두 자녀라는 거는 미성년을 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성년이 되면은 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아직 애들일 때 해야 된다. 근데 대방 5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입주를 하게 됐을 때 자녀분이 나이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은 어린애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 키워드는 지금 6억이에요. 6억 아래가 되는데 이제 어쨌든 대출 한도도 이제 상당히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딤돌과 이제 보금자리론의 특징은 DTI를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DSR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DTI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시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두 개의 차이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기타 부채를 반영할 때 이제 DTI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반영하고 DSI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까지 이제 반영을 한다는 얘기를 이제 봤을 때는 DSR이 조금 더 빡빡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요즘에 일반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30년으로 대부분 다 줄어들어 버렸어요. 근데 만기가 옛날에 40년일 때는 내가 이제 30년에 나눠서 내느냐, 40년에 나눠서 내느냐는 내가 월 부담해야 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좀 적더라도 만기가 뭐 40년으로 하게 되면은 대출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상당히 이제 강화가 많이 돼가지고 내가 예전만큼은 대출이 좀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제 디딤돌 대출이 한도가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5억 원 아래여야 된다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보금자리론을 많이 하시려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DSR도 강화가 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3천 정도 버는데 3천으로 이제 대출을 빌리려고 보니까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뭐 간단하게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이제 다른 부채가 없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3천이잖아요. 금리가 5% 정도 된다고 하고 만기 30년으로 해가지고 대충 이제 내가 소득이 3천이면 곱하기 그냥 7하면은 2억 천 정도 대출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2억 천 대출이 잘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금자리론으로 옮기면은 얘가 이제 DTI가 되면서 대출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왜냐면 이게 반공제나 이런 제한 같은 것도 여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금자리론이 조금 더 한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보금자리론 애용을 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보금자리론이 만기가 이제 40년짜리도 있고 50년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만기였을 때는 내가 DSR이나 DTI에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것들이 만기가 40년, 50년이 되면서 대출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집을 못 사던 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이 상당히 애용을 이제 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출을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84A 타입 중에서는 일부 동호수는 고르실 수가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1금융권이나 이제 2금융권을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소득이 좀 많이 벌어가지고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간에 어떤 요건이든지 디딤돌과 보금자리로는 쓰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뭐 LTV 같은 거는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도 뭐 비슷했잖아요. 생초자들이 80% LTV가 적용이 되긴 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냥 70%
70%라고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수도권이 이제 70% LTV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D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소득이 이제 연 5천을 벌어요. 근데 DSR이 이제 40%가 되면은 연간 이자 원리금 계산할 때 2천만 원밖에 이제 계산 안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옆에 이제 내가 대출이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집 사는데 많이 곤란하다 그러면은 이 금융권에선 DSR의 5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연봉이 이제 5천이면은 50% 적용이 되면 2,500까지니까 500만 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만기 30년 정도니까 DSR 40% 적용을 이제 해봤을 때 내 소득에다 곱하기 7 정도 해보면은 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자동차 대출 같은 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이게 최근에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가지고 여러분들 리스나 이제 자동차 대출, 그러니까 기타 이제 다른 대출이 없었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잔금 대출 전에는 다른 대출이 내 잔금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좋은 동호수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이제 소진이 된 거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저번에도 제가 영상 한번 찍었었지만 5, 6, 7동과 이제 12동과 14동, 15동이 많이 나갔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지도로 이제 묶어가지고 보시게 되면 5동, 6동, 7동 그리고 15동하고 14동하고 12동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면은 얘들이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층이 몇 층이고 이제 방향이 어디고 이런 거에 따라서 해가 뭐 들고 안 들고 이런 부분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2동까지도 잘 나갔는데 뭐 13동하고 뭐 8동이 별로 안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겨우 이제 한개동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한개동 정도 더 전철역하고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더 좋은 동을 받으면 좋은 건 맞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조언을 좀 드릴 테니까, 아직도 지금 이제 중고층이 조금 이제 남아 있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이제 소진되기 전에 좀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매일 이제 동호수가 남아 있는 것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같이 이제 방문을 해서 제가 이제 동호수를 골라드릴 거니까 예약을 이제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이제 무상 옵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시적 무상 이제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줬다가 뺏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한시적 무상 옵션을 해줬는데 여러분 이제 한시적으로 무상 옵션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상 옵션은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사실 끝날 때까지 좀 진행을 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타입마다 간단하게 합산을 해봐도 이제 1,000만 원이 넘는 옵션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여기다가 에어컨만 얹어가지고 그냥 입주를 해도 그게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기본 옵션이 훌륭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옵션 같은 거 조금 더 뭘 골라야 될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이 방문을 해서 옵션 내용에 대해서도 이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인테리어 업체한테 이제 맡기는 게 좀 더 나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내보게 되면 분양가가 5억 중반이더라도 중도금 이자나 이제 옵션 가격을 더하게 되면은 6억이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여력을 미리 계산해보고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보금자리론 같은 거 봤을 때 뭐 이제 6억 원 아래 이제 주택을 정해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3억 6천 정도가 된다 그러면 돈이 6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 돈이 2억 4천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이 과연 이제 잔금 때 마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나온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도금 대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SR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도금 대출도 어쨌든 LTV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주택자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LTV가 0%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DSR은 이제 중도금 대출에서 안 봐가지고 나 대출 다 나오네 하고 좋아했다가 잔금 대출 때 이제 큰일이 나실 수 있으니까 잔금 대출도 이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남은 동호수 중에서 이제 최고로 좋은 동호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높기만 한 그런 동호수를 골라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분양가나 뭐 기타 이제 해가 들어오는 채광이나 아니면 전철역과의 거리나 뭐 커뮤니티 간의 거리 뭐 이런 종합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매매 가격도 궁금하시면은 좀 이 동호수는 다른 동호수보다 이제 정확히 뭐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상담은 가능하니까 또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같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양주 신도시, 그러니까 양주 신도시라고 이제 묶었어요. 그냥 옥정하고 회천이라고 둘 다 얘기하기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양주 신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유익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유익한 영상 계속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 대강로 재배양 뭐 3차도 사전 점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게 되면 또 이제 대강로 재배양 3차가 과연 얼마나 잘 뽑혔는지에 대해서도 또 찍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파라곤도 이번에 2차 중도금 대출 진행했었고, 뭐 아무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